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롬 드 상암. 오늘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를 바꿀 AI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짧고 핵심적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계산을 해봤더니 장관님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6개월인데 그 160일로 딱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168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숫자가 좀 비슷해서 제가 지금 억지로 맞췄는데 지난 106개월, 160일 한번 회고해 보신다면요. 네. 제가 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그동안 아주 바쁘게 다양한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네. 또 산학년에 우리 연구를 주로 하시는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에 이제 국제 회의가 열릴 때 거기 가서 각 나라에 온 장관들 또는 그 주최국의 장관들과 만나서 협의를 연구 개발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 협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2025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이런 시간도 바쁘게 보내왔습니다. 네. 네. 아이, 특히 바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제 과학기술 디지털이 이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시대에 그 주무부서라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해외 관계자들 만나면은 네.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라 좀 장관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네. 같이 공동으로 그 R&D를 하길 바라고 특히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그런 유럽의 그 커뮤니티가 하는 이런 AI나 무슨 바이오나 양자 같은 이런 분야에 그 공동체가 하는 R&D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우리가 비회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네. 올해부터 우리도 그 연구에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파트너로 우리를 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까 저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장관님께서 스탠바이 중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기도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어느 정도 실제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셨군요. 네. 근데 공무직은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예, 제가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는 주로 강의,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 개발 네. 이런 게 이제 주요 업무고 외에도 이제 그 학내에 이제 보직 활동을 조금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학내에 네. 그 우리 TL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지식재산권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그 책임자로 또 창업 보육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이런 책임자로 한 2년 젊어서 일을 했고 외에도 신소재 공동연구소 소장 또는 학부장 이런 걸로 한 톡탈 한 6년 정도 학내 보직을 좀 한 기억이 있고 근데 대외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주로 제가 관여한 학회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재 관련 그런 데 대한 임원으로 또는 학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좀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학교 행정 경험을 두루두루 경험하셨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편인데 네. 그렇지만 여기에 부서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쵸. 진짜 전문적인 예. 정책 부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많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렇죠. 개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또 상대를 해야 돼서 이 장관이라는 업무는 정무 감각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제가 연구 개발을 평생 해왔듯이 이 정책에 대한 것이나 또는 예산에 대한 것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적성이 맞으세요?
저는 이 업무도 네. 굉장히 좀 잘 맞으세요? 조금 흥분되는 업무이긴 합니다. 아유, 새로운 길을 가보실 때마다 그러시군요. 얼마나 또 도전 정신이 충만하시죠. 연구도 새로운 네. 길 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장관님 때 그 삼형제가 세상에 닿는 분들이라서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이 형님이시고 바로 밑에 동생이신 예, 유상범 의원이 네. 의원이시고 네. 그 밑에 막내가 그러니까 유호성 배우입니다. 배우고. 네. 그럼 맨 위에 형님이 한 분 더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형님은 어떤 일을 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하셨었는지. 네, 지금은 다 이제 은퇴를 하고 네. 하셨지만 네. 뭐 상업도 하시다가 그러셨군요. 또 예. 야, 근데 강원도의 자랑이라고 들었어요. 그 가문이 유씨 네. 가문이. 아유, 잘하셨죠. 네. 저희 최수영 MC도 강원의 아들이거든요. 네. 저도 강원의 아들인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삼형제를 보유했다는. 근데 일단 형제가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아, 생긴 건 누가 낫다. 아, 누가 성격이 좋다. 누가 말을 잘하더라. 그렇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어떤 평을 들어보셨어요? 글쎄 뭐 저는 생긴 거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고유한 얼굴을 줬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는 네.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네, 생각하는 네. 편이라서. 네, 네. 근데 뭐 우리 형제들이 뭐 특이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평균은 된다. 아, 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준수한 외모. 아, 네. 그래서 저는 훈남이라는 얘기 좀 네, 들어본 네, 적이 네. 있어서 그래도 막내한테는 밀리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마음 씀씀이는 누가 제일 삼형제가 낫습니다. 다 뭐 그 고유한 또 고유한. 성격인데 그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 진짜 그 훌륭한 성품은 우리 유상범 의원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하시는구나. 아주 좋은 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가 섹시한 남자는 내 생남은 생남. 누굽니까? 글쎄 뭐 다들 뭐 장관님이시죠? 장관님이시죠? 자기 분야에서는 뒤지지 않을 만큼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네. 세 분 가운데 요리는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요리는 제가 제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아이고. 좀 들어요. 어머, 3전 2승.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죠. 2025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네, 과기정통부가 올해 우리 비전 선언문이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네. 이걸로 잡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AI 시대가 이미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아주 심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주 그 네.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5년 후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이 다 있었나 할 네. 정도로 네.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끼어왔는데 겨우 숨차게 따라왔는데 네. 이제 선진국 간의 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과기정통부가 우리 주무부서로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성장 동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네. AI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미래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네. 이 미래 준비는 뭐 연구개발 성과도 그렇지만 인재 양성이 네. 포인트고요. 예. 마지막은 이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네. 제가 요즘 민생 탐방을 다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어떻게 하면 과기정통부도 민생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그 AI 디지털 문제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국가 AI위원회가 출범을 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AI 기본법이라는 것도 네.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이제 우리가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네. 올 1해는 한 해는 모든 준비를 네.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팅 인프라
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PU가 굉장히 비싼데 네, 네. 그런 것을 빨리 사와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그거는 이제 대학,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까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 또 민간 투자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민간이 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에도 이 첨단 바이오, 양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게임 체인저라서 이것을 선진국 대비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사실은 이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성장 동력이 되려면 사업화, 네. 상용화,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장관으로 들어와서 작년 9월부터 대한민국의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보자 네. 하고 지금 선두에서 지금 다른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장관님, 근데 하나 여쭤볼게. 네. 조금 전에 이제 AI 인프라 투자 막 말씀하시고 네. 계획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이제 일부에 출연하신 김경진 의원이 네. GPU라고 하면서 네. 2조밖에 우리는 이제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데 트럼프는 700조를 한다. 장관님 오시면은 2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좀 질문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리 질문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초안은 4조를 네네. 투자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2조, 민간이 2조 이렇게 해서 아. 2030년까지였어요. 근데 네. 전세가 너무 빨리 뭐 빠르죠. 프랑스가 네. 5조를 갑자기 투자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네네. 이렇게 30년까지 가서 우리 완전히 뒤지겠다 해서 네네. 향후 2년 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4조는 투자하자. 그 중에 이제 정부가 낼 수 있는 맥시멈은 정부만 2조 정도 네. 생각하고 있고 민간이 투자하자는 거고 민간 투자는 이미 2030년까지도 우리 기본 계획은 65조 투자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정부가 선제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면 아마 훨씬 더 빨리 민간도 대처를 정부와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프라를 만들 거다 이런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2조는 장관님 마중물 같은 개념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중물이고. 예. 네, 장관님께서 아까 이제 올해 비전을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 미래 선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AI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위상, 그러니까 어느쯤 돼 있습니까? 중상, 중중, 중하 이렇게 9단계로 나눈다 치면 어디쯤 현재 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의 현상으로 보면 미국이 그냥 다 가져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미국이 뭐 절대 의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래서 네. 독점적 지위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점수로 미국이 100점이라면 중국이 한 50점, 그다음에 나머지 3에서 6이 우리가 한 6위쯤 되는데 거의 30점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이게 한 이제 우리 한 점수는 6위지만 네. 3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의 현상이고 네. 앞으로 이제 뭐 5년 후에 네. 203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포인트인데 네. 진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완전히 깊어질 때 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꽤 많아요. 하드웨어, 메모리 전 세계 탑을 오랫동안 네. 유지했고 또 뭐 소프트웨어가 약하긴 하지만 이 AI를 응용하는 영역도 다방하게 발달을 네. 해서 이번에 그 CES 2025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셔서 네. 그 혁신상을 전체에서 46%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차지했어요. 예. 아주 발랄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업으로 커지느냐 이제 여기에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걸 키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면은 이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서 네. 미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 대신 우리는 이게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민관이 완팀이 돼야 되고 누구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자산을 인적 자산과 뭐 물적 자산을 다 합해서 그래서 총력 우리가 완팀으로 간다면 네. G3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희망은 G2를 해야 된다. 미국 다음. 그러니까 네. 장관님 목표는 미국 다음으로 가겠다가 그렇지. 뚜렷하시네요. G3 안에 들은 거지 우린 중국은 넘겨야 된다. 네, 이런 미국 생각을 하고 다음이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네, 예. 장관님.
지난 이제 9월에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염재호 태제대 총장님이 여기 한번 그 자리에 맞아요. 앉으셔서 방송하셨습니다. 네. 네. 그때 가장 인상적이셨던 답변이 네. 앞으로 애들 의대 보내려는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리다. AI 시대가 온다. 맞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AI가 중요한 겁니까? AI가 지금 아시다시피 챗GPT 4 옴니버스가 IQ 한 120 정도 된다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이 챗GPT 5, 6쯤 가면 아마 금방 IQ 한 200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사람이 어느 사람도 그 못 정도로 따라가겠네요. 네. 지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텐데 네. 그만큼 이제 그것도 생성형인데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뛰어난 생각을 네.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네네.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인류의 문학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버전을 다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정보만 주면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없죠. 거기서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또 만들어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제조업에 적용되면 사람이 그 제조업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게 사람 생각인데 사람 생각보다 워낙에 뛰어난 이 AI가 제시하는 게 훨씬 우수하고 그렇죠. 효율적이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네. 지금도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AI를 적용한 우리 제가 뭐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AI를 적용해서 뭐 불량률이 2%에서 0.4%로 줄었다. 에너지 감축 비용이 10% 이상이다. 지금의 네. 그렇게 좋지 않은 몇 장 안 되는 GPU로 만든 AI도 그 정도인데 네. 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오죠. 예. 예. 그래서 뭐 의대도 마찬가지고 네. 영상의학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 그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런 거 그렇죠. 예. 가장 뭐 여기다 물어보면 확실한데 아, 많은 직업들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음 질문은 저희가 짤막한 광고를 하나 듣고 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슈앤피플 살롱드 상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신 유상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 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가 좋아지나요? 네, 사실은 단통법이 생긴 게 한 10여 년 전에 단통법이 마련됐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많은 시장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이 통사마다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그렇죠.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은 똑같은 기준인데 똑같은데 보조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네, 모르니까 네, 더 비싸게 사고 이런 이제 소위 그래서 그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호갱이라고 맞아요. 그러죠. 예. 그런 혼란이 있어서 단통법을 마련했는데 네.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네. 이 단통법이 마련되니까 이제 그 이통사들 간의 경쟁도 좀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 통신료를 낮추는 구동이 약해지면서 네. 과기정통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통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자.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다가 네. 7번인가 8번인가 실패를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되니까 이 문제가 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네. 통사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답인가. 결국은 이 통신 서비스 또는 통신료 인하 네. 이용자의 편익, 편익. 국민의 네. 편익 이거가 이제 포인트인데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원하면 네, 그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알뜰폰을 통해서 네. 또 통신료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이 통사의 지분이 너무 많아서 네. 또 새로운 어쨌든 회사가 들어오게 어려운 문제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어쨌든 국민 편익에 포인트를 두고 해온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독법 폐지해서 네.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경쟁은 이제 단가를 낮추는 네. 문제에 결부가 돼서 네. 그렇게 우리가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경쟁에 의해서 이 조금 더 시장도 활성화가 네. 되고 조금 더 가격 경쟁을 하니까 이용자 편익을 네.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어제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좀 어떻던가요?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너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예. 수십만 원대에서 그렇죠. 이제는 지금 뭐 세 100만 다리가 원, 세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200만이 넘는 좋은 그러니까요. 거를. 예.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있어서 네. 외려 이 통사에 대한 그 대리점이나 이런 기대보다는 외려 그 단말기 네. 제조업체가 조금 단가를 좀 낮춰달라 막 이런 막 생각지도 않은 요구 막 들어오고 네. 또 이 통사 나름대로도 이제 낮출 만큼 낮춰줬다. 이런 데 대한 것. 네. 뭐 그래서 하여간 생각보다는 이게 큰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 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자, 앞서 그 장관님께서 AI 기본법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AI 기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AI 기본법은 이제 일단 법이 없으면 네. 그 이 민간들이 어쨌든 AI 분야에 진출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주로 규제를 많이 하는 아, 법이고 네. 미국은 지능을 해서 거의 규제를 안 하려고 네. 하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명령으로 전혀 규제를 하지 말아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요. 네.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한편은 규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좀 네.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진행을 네.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규제를 하나씩 얹자. 우리는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그라운드를 만든다 하는 네. 것이 크고요. 또 이 안에는 이제 국가 AI-위원회 이런 것이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네네. 모든 그 틀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원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네,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AI 시대인데 네. 이게 민간이 이제 주도해 줘야 되는데 네. 민간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아까 컴퓨터 네. 문제도 이 국가가 일정량 마중말을 네. 대주고 또 법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민간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든다. 이게 네. 가장 큰 것이고요. 네. 또 이 안에 또 문제가 생기는 어쨌든 문제들이 생기면 규제도 조금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약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네. 규제를 아하. 해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네.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는 이 하위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법령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네. 곳곳에 네. 네. 저작권 보호도 그렇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대신 이게 강화되면 또 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네. 전체의 여러의 그 규제의 그 수준을 좀 조율하는 네. 그런 형태로 법 제정이 계속 따라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주셔서 제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장관님 이제 그 과거에는 디지털 시대고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푸어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모르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디지털 푸어인데 지금은 네. AI 푸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이른바 그 AI 리터러시 같은 걸 국가에서 좀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 그리고 혹시 기본법 안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그 우리가 기본법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디지털 우리가 포용법이라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제정을 포용법. 네. 아. 포용법 안에 그걸 담고 있고요. 네. AI도 디지털의 하나인데 그렇죠. 그 중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인간하고 같이 아주 상당한 두뇌를 가진 그 소위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네네.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이한 점인데 네. 이것도 디지털의 한 한 파트입니다. 범주겠죠. 그 네. 대신 이 AI가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을 이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산업 AI로 전체를 견인하죠. 그렇죠. 네. 디지털의 하나인데 네. 이게 워낙에 우수하니까 뛰어나니까. AI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 네. 과기정통부의 비전이 그런 의미거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곁다리 질문으로요, 장관님. 그 영화 SF 영화 보면은 네. AI가 너무나 진화한 나머지 네. 인류를 통제하고 예. 인류를 주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가짜가 진짜 같은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막 네네. 그런 네네. 상황을 상정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어서 아바타도 그렇고. 아, 네. 혹시 우리 미래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도 하곤 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 그 대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네.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거꾸로 지배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능은 인간을 당연히 능가할 거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 네. 그 대신 소위 어떤 거를 하더라도 착한 목적으로 그거를 쓰면 선한 데 쓸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이걸 나쁜 데 쓰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나빠질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나쁘게 쓰면 다 파괴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그렇죠. 배비 마시면 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칼도 그쵸, 요리사가 그쵸. 있으면 그렇죠. 이게 예. 달리 쓰면 아주 흉측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진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규제며 그런 경계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진짜 우리 인간이 진짜 그렇게 안 가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될 예. 겁니다. 그 정보통신부가 잘 이끌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작년 5월에 왜 서울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돼서 관심을 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 2월에는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린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AI 행동 정상회의는 장관님 가십니까? 네, 저는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매년 열리는 AI 관련 정상회의입니다. 그야말로. 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를 우리 지금 영어의 몸이 뭐 아직은 판결은 안 네, 났지만 네, 네. 가 계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네. 그래서 유엔 연설에서 그 AI 디지털 헌장 얘기도 디지털 하셨죠. 권리장전을 네, 권리장전. 했습니다. 이게 네. 세계의 정상 중에 첫 번째 한 네. 거고 네. 서울 회의를 주도하시면서 네. 그 안전, 혁신, 포용 네. 그것도 삼대 이제 기조 가지고, 예, 네.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주도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가면서도 이번에는 행동이잖아요. 또 네. 포용이 포인트입니다. 네. 포용. 이미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안 계시지만 주무장관으로 우리 이 이니시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우리 하나를 제시하자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과기정통부의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우리가 뭘 제시하냐. 네. 그렇죠. 한국을 대표해서 그게 네. 어젠다가 될 테니까요. 그런 네, 얘기. 네, 네.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 그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에 AI 안전연구소도 출범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이 연구소는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하는 일이 뭐 아시다시피 안전을 연구하는 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역기능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느냐. 아, 역시나. 예. 네.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만 이제 뭐 딥페이크든 뭐든 나쁜 데 쓰는 거는 그렇죠. 그거를 연구해 나가는 사람도 이걸 만든 사람만큼 머리가 좋으면 아니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네. 막는 연구를 계속 안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국가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IC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그렇죠. 네. 선진국 간의 그 공동 연구에 우리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네.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리드를 하면서 네. 이 AI 안전연구소가 대한민국의 AI 발전하면서 오는 역기능을 네.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장관님 하나 핫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요즘 뭐 우리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가 양자 컴퓨터 관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사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네. 이게 참 따라가기 어려운 이런 얘기인데 장관님께서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어떤 분야입니까?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양자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일단 양자가 뭐냐 이거부터 어려운데 네. 양자는 디지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의 출발점은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으로 어떤 수치로 지정할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를 네. 양자화돼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디지털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디지털라이즈 돼 있다. 이게 아, 이제 양자화돼 있다. 네. 여기서 출발한 말인데 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론, 양자역학 뭐 이런 네. 말 네. 들어봤습니다. 양자역학. 예. 네. 근데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실체를 가지고 이거를 센싱하고
컴퓨팅하고 뭐 이런데 통신하는데 네. 쓰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그 대상 물질인데 하나는 광을 쓰는 겁니다. 네. 빛도 양자화돼 있습니다. 네. 빛이 네. 양자화돼 있어서 네. 빛을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컴퓨팅을 하고 뭐 통신을 한다. 빛은 이미 통신하고 광통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네. 이용한 것을 예. 그 양자고 어떤 초전도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초전도의 초전도 전자를 그 매체로 쓰는 네. 거고 그다음에 분자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매체는 몇 개가 있는데 네. 이거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컴퓨팅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아. AI 반도체를 하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게 네. 엄청나게 빨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등장하면 컴퓨팅 분야에 네.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벌써 주목하는 건 시장에서. 그럼요. 그렇군요. 특히 또 이거는 또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 쪽에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기반의 그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빠른 시일 내는 아니라도 한 10여 년 후면은 네. 지금 수준의 AI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관님 저는 이렇게 아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이게 못 따라가서는 이 과학기술 변혁의 시도를 주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분야를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예. 잘 근데 이 분야에 좀 그 뛰어들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의대만 가서 어떡하죠? 예, 아니 그런 여기를 오는 게 훨씬 낫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셔야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 계속해서 뭐 이건 뭐 우리나라의 구군을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사 되는 것보다 나라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안 오거든요. 네네. 이제 뭐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네. 누가 우리 젊은이들의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 젊은이들이 네. 너는 뭐에 가치를 두냐 그러면 가정 뭐 이런 네. 게 두는데 우리는 네. 돈이라 그러더래요. 네. 이 사회가 뭔가 가치 전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판단이 돈을 누가 더 주는 거야, 누가 대우를 잘해 주는 거야. 사실 왜 의사가 되겠다. 의학으로서 사람을 고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 그다음에 은퇴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제분 중에 의대 안 보내셨죠? 저희 아이들은 그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역시 네. 과기부 장관의 자제들답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네. 이 곡을 플레이브에 기다릴게. 이게 무슨 예. 예.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몇 가지 우리 부서의 분들이 이런 게 부서에서 추천해 있는데 주셨군요. 그래서 한번 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AI의 중요한 시대인데 AI와 가장 가깝고 네. 또 이보다 더 유용한 단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들어도 못 따라가겠어요. 뭐라 그러지?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인데. 그래도 혁신적인 수용을 하셨습니다. 네. 네, 버추얼 가수라서 유명한데요. 이 곡을 가시는 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